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은퇴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일 것 같습니다. 은퇴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미디어에서 은퇴를 미루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후의 풍족한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녀 지원, 노후 의료비 증가 등의 이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분명 금전적으로 풍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이 되어야 겨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 같습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은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이런 점이 부족해서 안 돼. 연금, 주택담보대출, 금융지식, 금융자산 등등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안 돼? 정말 안 돼? 1%를 제외한 99%의 사람들 중에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거나 혹은 회사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지칠 대로 지쳐 번아웃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대로 다니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은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영상만 보시고 은퇴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퇴사를 종용하고자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돼? 라는 의문을 품어보자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지 은퇴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왜 안 돼? 그래 안 될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후에 그래 결심했어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끌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기란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펴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기보다 겁만 먹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 은퇴 준비가 가능한 사람은 1% 미만이고 현실적으로 99%는 그에 비하면 모두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은퇴의 긍정적인 요소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 은퇴 후 돈 이외의 문제들도 생겨나는데 예를 들면 확보된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종류의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기 쉬웠던 질문들 말이죠. 나를 알아가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이런 것에 소홀하게 되면 막상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 채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의 해방감을 즐긴 후 고독과 권태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화두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은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 앞으로 왜 안 돼 시리즈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준비된 은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사와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직 은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연금, 건강, 취미, 소일거리, 노후 파산, 주택담보대출, 권태, 은퇴 후 거주지, 요양병원, 평균 수명 등 매우 많은데요. 개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벌써 30개의 관련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생각할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미래의 일이라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정답이 찾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수동적으로 은퇴를 맞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보통 나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그 순간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 많은 은퇴 관련 키워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 많은 질문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금 어느 정도 준비되셨나요? 금융 지식은 충분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은퇴 후 권태롭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30개의 키워드 중에 4개만 추려봤는데 2가지만 자신 있다고 답하셔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30개 항목 중 이제 28개만 더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마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돼야 하며 그 이상을 위해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어떤 물건에는 만든 이의 목적과 용도가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인간이야 라는 본질에 대한 설정이 없다. 내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책임. 이 사회가 설정해 놓은 토덕 등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존재에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나를 그냥 내맡겨버린 것. 보편적 원리는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력하다. 그의 말은 내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겠는가? 라고 말하는 유대교 교리도 떠오르게 하는데요. 나는 언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봤는지, 언제까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일에서 만족을 얻고 급여나 소득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은퇴할 필요성을 느낄 필요조차 없겠지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급여나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좋아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싫어한다는 전제가 숨어있는 질문이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대학 진학 후에는 취업을 준비했고, 취업 후에는 승진을 준비했고, 그리고 결혼, 출산, 육아에 전념하며 승진 후에는 또 끝없이 어딘가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학과 선택부터 직장을 선택할 때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저 이런 학과가 좋다더라, 이런 직장이 급여도 좋고 안전성이 있다더라 등 돈이나 타인의 말에 이끌려 결정해오지 않으셨나요? 적어도 저는 그랬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준비만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준비만 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삶 그 자체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박희윤 작가의 숲속의 자본주의자에 나오는 몇 구절을 옮기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있다. 평범한 개인이 아무리 덜 쓴다 한들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만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성이 무르익기 전 단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했던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에게나 허락되었던 것.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인내하며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즐거움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산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삶을 그 자체의 복잡성으로 즐기지 못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다. 인생의 성공과 완벽에 대한 기준을 버리는 것. 인생은 그저 사는 것이지 잘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아무도 잘 살 수가 없다.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쾌락이든 즐거운 기분을 느껴야 좋은 삶이라는 간단한 이치. 그런데 잠시 즐겁고 허무해지는 대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절제였다. 돈이야말로 쾌락과 절제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돈은 우리를 착각하게 한다. 내 현실의 부족함을 잊게 하고 돈의 힘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그러나 그 틈새로 나의 존재가 빠져나간다. 부유하다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돈이 내 존재를 대신하게 할수록 나는 돈으로 대체 가능한 인간이 되고 내 삶은 색깔을 잇는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를 하며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고 합니다. 5억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7억 8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20억 부자에게 물어도 3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상위 1%인 5,600만 명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로 약 13억 원입니다. 세계 상위 12%는 58,300만 명의 순자산은 10만 달러로 약 1.3억 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하여 10억 원 수준이 상위 10%입니다. 하지만 1.3억 원도 없는 전 세계 88%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을 가져보라고 하고 남을 이기고 올라서라고 절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속삭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만족을 모르는 비교의식 역시 매우 강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속삭임에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점만 잘 챙기는 것은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유전과 문화의 명령에 의심을 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질 수 있고 자본주의 이점은 금융에 대한 이해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오히려 은퇴가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비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의미 게으르다는 착각, 현재 은퇴 설계의 문제점들, 기득권이 개인의 은퇴를 싫어하는 이유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사랑의 조건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나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원인은 모두가 남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임을 입증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간의 행복에는 해롭고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남의 시선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내 행복에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니까요. 물론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